먼저 질문 드릴 텐데요. 김남길 씨가 코믹 연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역할 좀 자신 있으신지 궁금하고, 아까 영상을 보니까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장면 나오던데 그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많은 여배우랑 호흡을 하셨잖아요. 김하중 씨만의 매력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 3가지 해주셨습니다. 유승현 기자님. 어쨌든 유승현 기자님 질문 감사하고요. 네,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셔도 네, 벅찰 때 3가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 맡아왔던 캐릭터들이 굉장히 어둡거나 고독한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저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해적이라는 코믹의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은 대중분들한테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본을 봤을 때도 밝음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끌렸었던 것도 사실이고, 자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캐릭터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를 좀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편이기는 한데 조금 해적과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해적과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과 목표를 갖고 있어도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적에선 조금 더 톤이 좀 낮거나 아니면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톤을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에스칼레이더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400년, 600년 전에 조선에서 살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일컬어지고 그냥 보였던 소재잖아요. 타임슬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것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드라마에서 어떤 특별하고 다른 드라마보다 더 특이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신선하다라는 것들은 없지만,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감독님이나 제작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어떻게 좀 다른 타임슬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보다 좀 깊이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는 세상을 400년, 600년 전의 허임의 시선으로서 신기해하거나 발전된 세상에 대해서 놀라움 이런 것들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이순기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서처럼 좀 재미있게, 요즘 또 워낙 덥기도 덥고 이래저래 굉장히 어두운 일들도 많고 그래서 대중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지금 영상 틀실 때 기자분들이 조금 웃어주셔서 그나마 괜찮구나, 이런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김하중 씨. 네네. 예. 호흡은 어떠셨는지? 저는 원래 여배우 보기 굉장히 많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배우들이랑은 다 다른 게 사실은 배우들마다 다 갖고 있는 매력이나 장점들이 명확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김하중 씨가 갖고 있는 열정이 굉장히 다른 배우들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려고 하고 어떤 장르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는 사실 어떤 부분들은 해적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장르성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꼭 따지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이만한 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도 뭐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배우들보다 조금 더 그런 열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열정 김하중 씨 마이크를 잡고 김남길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우리 김하중 씨도 네. 남배우 보기 참 많으신데. 예. 네. 뭐 일단 저도 여태까지 김남길 씨의 다른 작품들, 특히 뭐 사극이나 코미디나 이런 데서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너무 정말 너무 잘한다, 너무 매력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반가웠고요. 그리고 오빠는 이미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 배우더라고요. 굉장히 릴렉스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많이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하더라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이래서 되게 편하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도 다 편하게 해주고 본인도 편하게 임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고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 집 같은 여유로움 김남길 씨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 먼저 김남길 씨는 그 앞서 해적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표정 사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점,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침술의 1인자 역인데 이 역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하중 씨는 또 이번 작품에서 또 걸크러쉬를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최연경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네, 오늘 좀 질문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적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탈피할지에 대한 고민들 또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매 작품마다 사실 그런 우려들은 늘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우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늘 하는데, 그럴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으로보다는 앞뒤로 그냥 좀 깊이 있는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해적에서 보았을 법한 느낌들을 그냥 스크린에 있는 걸 브라운관으로 조금 옮겨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갖고 생각을 했었던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는, 뭐 제가 한의학도 공부를 하고 여기 김하중 씨도 양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협업도 있고 경쟁도 하고 하겠지만, 한의학이 더 대단하거나 양의학이 대단하다, 누가 더 조금 더 특출나다라는 것들을 견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술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의학도 아니고 양의학도 아니고 사람을 살 수 있는 건 결코 어떠한 의술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물론 좀 밝은 것도 있었고 그냥 편하게 시청자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지만, 그래서 선택을 했었던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뭐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굳이 뭐 크게 많이 다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의학도 관심도 많고 한의학도 관심이 많은데, 저는 침도 많이 맞아보고 뭐 뜸도 떠보고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아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정적인 것들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침술에 대한 것들 또 사람의 혈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의의사 선생님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큐가 아닌 이상 사실은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한의사로 산다라는 게 얼마만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속성으로 한의사에 대한 모든 침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속성으로 좀 배우고, 그런 걸 연기적으로 또 캐릭터적으로 승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참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하중 씨, 진정한 걸크러쉬. 네, 걸크러쉬라고 사실 많이 포장이 돼서 홍보가 되긴 했는데, 걸크러쉬가 정확하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그냥 각자 여자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잘 해내려고 하는지에 더 집중을 했어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게 걸크러쉬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순히 그냥 뭐 클럽 가서 춤을 추고 조금 더 뭐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그게 걸크러쉬라면 걸크러쉬인데, 그냥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일에도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하중 씨가 이번에 그 본인 역할에 좀 기대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일단 저도 앞서 오빠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드라마가 뭐 한의사와 양의사의 대립구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조선시대에 가서 임진왜란을 겪고 가장 의료적으로 척박했던 시대와 지금은 의료적으로 뭐 풍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무엇을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 정말 좋은 의사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의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좀 포커싱이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의사 역할을 또 의사 역할 하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의사 역할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뭐 드라마 사인 같은 경우 법의학자로 나와서 뭐 부검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서 네, 의사 역할을 또 하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의사 역할은 처음입니다. 확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네. 역할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잠시만요. 오른쪽 먼저 질문하고 이제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백솔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남길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하이라이트에서도 봤는데 표정을 굉장히 많이, 얼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성격이 이번 캐릭터에 어느 정도 투영을 됐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한 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 예. 네, 질문 부자예요. 네, 네, 예, 아주 김남길 씨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 예. 드라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만큼 투자가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게 드라마 작품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부분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기자님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분들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제가 아까 갖고 있는 고독하거나 좀 외롭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셔서 해적대하고 비슷할 때 같아요. 해적대의 제작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의 거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명불허전에서 보이는 허인도 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친한 기자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 작품 하면 이것도 100%라고 그러고 저 작품 하면 저 작품도 100%라고 도대체 다중인격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상상해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경험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부분들을 좀 밑바탕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저와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게 갖고 연기를 하지만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하면서 작품이 조금씩 진전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아니면 제가 확고하게 믿었던 신념들이 그때는 조금 달랐던 것들이 지금은 더 확고해지거나 아니면 그때는 맞던 것들이 지금은 또 달라지는 느낌들도 있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답으로 인해서 또 다음 작품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질문이 예, 저기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금빈나 기자입니다. 네. 저도 사실 김남길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영화 촬영의 현장과 지금 이 드라마 촬영 현장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게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이런 타임슬립이 좀 더 정부러전이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타임슬립
소재와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민규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사실 유민규 씨 아닌가요? 네, 유민규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유일하게 1인 2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서 유일하게 또 혼자서 사극과 현대극을 좀 넘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이 허임이란 인물이 실존 인물인데 저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허준은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드라마에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인물이 있었나? 사실 그게 굉장히 호기심으로 발동을 했고 400년 전에 그런 허임이 이 현대로 떨어졌다면 이 상상력이 굉장히 큰 재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익숙하게 타임슬립 드라마나 영화나 익숙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건 시존 인물이 떨어졌을 때 현대로 왔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의원이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이 두 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드라마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저희 드라마가 다른 차별성을 크게 어떤 식으로 뭐 소재적으로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이나 캐릭터나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드라마가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감독님의 전작 디어 마이 프렌드도 보면서 정말 섬세한 연출과 많은 메시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남길 씨, 네. 오늘 무슨 일입니까? 질문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온도차. 네. 영화하고 드라마는 뭐 여기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게 장르성에 대한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만드는 제작진들의 차이가 있어서인 건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게 각기 갖고 있는 다른 매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는 어쨌든 2시간 안팎의 어떤 이야기들을 3, 4개월 안에 좀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정들을 파고가는 스타일이라면 또 브라운관 TV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16부나 20부나 24부작 혹여는 50부작까지 그렇게 길게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장르적인 차이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전도연 선배가 굿와이프를 한다고 했을 때 드라마를 왜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들끼리 장난식으로 물어봤었을 때 전도연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원래 탤런트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2003년도 MBC 공채로 데뷔를 해서 뭐 영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예전에 드라마의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많이 익었었던 터라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과 굉장히 달라지지 않고 그냥 늘 있었다는 것, 뭐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늘상 한결같다라고 거기에서 오는 매력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도 16부, 20부작으로 길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정신을 배우들이 차리고 제작진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 16부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겠지만 매번 모든 영화가 천만이 되는 영화가 다 좋은 영화, 훌륭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청률도 그렇고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정답일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우리가 드라마를 하면서도 늘상 우리 제작진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창피하게 만들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도 차이나 뭐 물론 장점 단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드라마를 오랜만에 4년 만에 다시 하면서 느낀 거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이 매력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개인 인터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자세히 하신 것 같은데 또 하신다고요? 아니 아직 조금 더 남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인 2역을 맡으셨어요, 유민규 씨가. 예, 제가. 네,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사실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 1인 2역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진호라는 캐릭이랑 유재하라는 캐릭은 성이 같아서 환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전혀 다른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극을 찍을 때 제가 첫 촬영을 사극을 시작했는데 그 사극에 대한 톤이라든지 뭐 이런 연기라든지 이런 고민했던 것들이 사극에만 너무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막상 현대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 톤과 약간 그런 내가 너무 진호한테만 매달려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저의 이 셔츠를 입고 타이를 메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저희 이제 김만준 선배님께서 옆에서 재하야 괜찮아 같이 한번 그 일에 넘어올 수 있는 만큼 한번 우리 같이 대본 한번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힘든 점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김남규 선배님도 지금 엄청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김남규 씨는 더위를 안 타신답니다. 예. 저도 더위를 안 타는데 이 한복을 입으면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 말고는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남규 씨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선배님께서도 연기를 워낙 잘하시고 이런 슬랩스틱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선배님 나온 영화를 거의 매번 챙겨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내가 못 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하기 전에 선배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아까 사실 여기 뒤에서도 하이라이트 영상 끝나고서도 형님 야 민규야 어쨌든 뭐 다른 걸 봤는데 뭐 괜찮았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되게 경쟁자이긴 한데 되게 좋아하는 경쟁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진짜 경쟁자가 됐네요. 그래도 저는 극 중에서는 친하게 안 지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쪽 왼쪽.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인 미영 기자입니다. 네. 문가영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동막계라는 좀 남장 여자를 연기하게 되셨는데 그 남장 여자를 연기하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 또 참고한 남장 여자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께 이 작품이 좀 타임슬립과 의학물, 로맨스까지 좀 복합적인 장르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좀 가장 신경을 써서 연출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아무래도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같이 다루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좀 신경도 쓰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가영 씨 동막계라는 역할 참고하신 인물이 있는지 어떤 역할인지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존 다른 사극에서도 남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사나 그런 남성적인 면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동막계라는 역할은 사실 감독님께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존에 사극에서 접했던 그리고 제가 해왔던 연기와는 다르게 제가 처음 접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되게 흥미가 많이 갔었고요. 남장이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자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남성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나 아니면 그런 행동적인 걸 일부러 남성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허임과 브로맨스처럼 엄청난 이렇게 투닥투닥 어떤 보시는 분들이 유쾌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이 오빠가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합을 맞추고 있고요. 기존에 남장 여자의 사극 역할이 많다 보니까 윤승아 선배님의 어떤 남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장사의 신 객주와 마녀보감에 이어서 명불허전까지
사극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는요.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극의 매력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가장 신경을 쓰신 연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메디칼의 한의학의 그리고 로맨스의 그리고 타임슬립의 코미디의 마지막에 어떤 큰 드라마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끼리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시청자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보자. 종합 선물 종합 세트네요. 선물 세트처럼.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방이나 어떤 침을 놓는 장면을 찍는 게 처음이거든요. 과거에 의학 드라마의 경험은 한 번 있었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침을 놓을 때 아주 이렇게 이게 막 숙이게 되고 막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제 찍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두 의사의 사실은 어떤 수술이나 침을 놓는 행위나 그런 행위보다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어떤 저는 그 감정에 사람을 살리려는 감정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를 맞추고 연출의 포인트라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정과 인간의 포인트로 연출을 맞추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지 중앙. 예고편 보니까 병원에 있을 때랑 클럽에 갈 때랑 다르신데 그때 뭐 패션이나 뷰티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션이랑 뷰티가 사실 거의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막 많이 치장하고 어떤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또 너무 과하면 또 의사 같지가 않고 또 덜하면 뭔가 심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적당선을 잘 찾아가고 있고 클럽에 가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 친구가 어떤 스트레스 풀고 어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끔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냥 과감하게 꼭 캐릭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과감한 옷들을 좀 입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 사람이 봤을 때 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더 달라 보일 수 있을까? 현대 여자의 룩이 이런 시선을 생각하면서 조금 스타일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하중 씨는 또 패핏인데, 예, 워낙에 지금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또 한복을 입으시고 또 현대로 돌아와서는 또 본인만의 스타일 또는 이제 의사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의상이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수술복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리 어떻게 옷을 입어도 물론 우리 스타일리스트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옷은 정말 너무 예쁜데 뭔가 깔끔하게 수술복에 입고 수술장에 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용없구나 싶었고 그리고 사극을 워낙 해본 적이 없어서 한복을 입은 건 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하고 보시는 분들도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어색해도 되는 설정이니까 그래도 되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죠. 우리 김하중 씨한테 질문이 나왔었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여기 중앙에.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조성경 기자고요. 김하중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하중 씨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특히 장르물적인 성격이 강한 어둡고 진지한 걸 많이 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안방 팬들이 많이 기대했던 김하중 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하중 씨?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사실 그 전작들이 조금 어둡고 약간 수사물이나
스릴러물이나 이런 쪽이어서 장르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 명불허전도 장르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장르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많이 어둡지 않고 밝은 부분도 있고 다만 밝더라도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도 할 줄 알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조금 밝은 모습들을 기다리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일단 저조차도 명불허전의 대본을 보면서 이 김남길 씨가 맡은 허임의 역할이 굉장히 흥미롭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대본을 더 한번 들여다본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또 이 조합이 조금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신선할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오른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문가영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고 하면 안 되나요? 실례인가요? 아니요. 네. 아직은 학생 역할을 많이 맡아와서 그 이미지가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미지를 조금 확 변신을 하고 싶은 그런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19살 때 이제 20살을 넘어가는 기점에서는 저도 욕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20살이 넘으면 제가 교복을 벗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복뿐만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극에선 너무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또 이번 명불허전으로 함께 좋은 선배님들,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임이라는 인물 말씀하시면서 이 실존 인물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어떤 역사적 인물이 처음 딱 나오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을 그냥 그게 실존 인물의 특징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책임감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매력을 느끼신 그 허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랑 작품 안에서 그려지는 허임의 매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일단 캐스팅에 대해서 좀 일단 캐스팅은 사실은 제가 대본을 한 2월 올 초겨울에 봄이 되기 전에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저보다 사실은 이 김남기 씨가 먼저 사실은 이 대본을 받고 먼저 더 연구를 하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전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뭐 장난도 하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꼭 촬영을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저 현장에서 보면 허임이에요. 김남길 이꼴 허임. 그래서 사실은 남기 씨는 저보다 먼저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중 씨나 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이제 이 대본을 보고 서로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더킹이라는 영화 시사에서 저는 이제 아중 씨를 오랜만에 이제 영화 불안관에서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되게 이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이제 아중 씨 그런 모습이 이 저희 작품에 녹아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한 면모가 또 있고 본인이 그리고 민규 씨는 이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뵀었는데 이렇게 소년 같은 이미지가 계속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군 제대하고 한번 보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뭔가요? 가영 씨는 제가 예전에 이제 드라마를 우연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한번 우연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게 됐는데 너무 밝고 너무 화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독님의 캐스팅 이유는 다 이쁘면 그러니까 좀 여배우분들은 아니 웃는 게 너무 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개 캐릭터에 좀 잘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예. 근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중 씨도 그렇고 가영 씨도 그렇고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이쁨이 사람이 정말 이뻐 보이고 이러는 게 현장에서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잘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남길 감독님도 한 말씀 네네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허임의 매력. 사실은 저는 한의학이나 어떤 침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일반 사람처럼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작가님은 글을 쓰면서 어떤 연구를 하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했겠지만 저는 사실 시청자의 눈과 어떤 보통 사람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침술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당시 조선시대 저희는 지금 어떤 병원이나 의사나 정말 너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정말 귀중한 시기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귀중한 시기에 어떤 침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죽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약초나 귀한 어떤 약이 필요하고 그 약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침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응급처치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됐고 그런 실존의 허임이 정말 그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면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이렇게 살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쟁에서 죽어가는 게 아마 그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고 약간 그렇게 저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죽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침이라서 그런 실존 인물의 어떤 그런 매력들이 전 굉장히 와닿았고 그런 인물이 지금 현재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정말 재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존 인물을 저희가 그대로 그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큰 축을 한의학이라는 침술과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어떤 의원으로서 성장했을 때에 임진왜란에 자기가 이렇게 참전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드라마에 이렇게 녹여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실존 인물인 허임의 그런 업적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스포츠경제의 이현아인데요. 김하중 씨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뭐 수술장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참관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걸 촬영하시면서 좀 뭐랄까 제대로 따라했다 뭐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방금 전에 김남길 씨께서 예뻐 보인다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은 질문이 선배가 후배를 예뻐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후배이신 유민규 씨와 문가영 씨가 언제 선배들이 예뻐 보일 때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후배들 일단 마이크를 좀 잡아볼까요? 네. 언제 선배분들이 예뻐 보였는지. 사실 아중 선배님 제가 과거 조선시대에만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첫 저희 리딩 때나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저를 반갑게 이렇게 손잡고 맞이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때 되게 많이 감동을 오히려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남길 선배님은 현장에서 정말 저한테 장난도 많이 걸어주시고 편안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가도 슛이 들어가거나 촬영이 들어가면 너무 정말 반전 매력이라도 할 수 있는 집중력과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예뻐 보인다기보다는요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굉장히 열중할 때? 네. 자, 그렇다면 민규 씨는 어떻습니까? 두 선배분들이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일 때. 일단 저희 뭐 형님이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멋있는 것 같고요. 웃잖아요. 정말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싶은 저희 배우 선배님이시고 정말 멋있으시고
저희도 그 아중 누나는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서 이게 약간 순수함이 있으신 좀 거죠? 엉뚱하기도 하고 좀 순수하기도 하고 그냥 되게 화사하게 많이 웃고 막 이럴 때도 당연히 이쁘지만 그 딱 순간 그 작품을 이제 촬영에 들어가고 액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순간 집중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몰입도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정말 그때는 카리스마 있고 그때는 카리스마 있는 예쁨, 그 전에는 이제 약간 순수한 이쁨,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할 때는 또 냉철하게 연기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 김하중 씨로 돌아오면 또 굉장히 순수한 모습. 네, 제가 좀 평소에 맹하거든요. 그래서 맹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10년 가까이 봤는데 굉장히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우리 김하중 씨. 네. 수술실을 참관했다고요? 네, 뭐 일단 의사 역할이 처음이고 그래서 좀 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흉부외과를 가서 좀 봤고요. 뭐 수술뿐만 아니라 아침 처음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뭐 회진, 수술, 중간에 식사하시는 거 뭐 다 함께 참여하면서 있었고 뭐 그리고 수술 의학 용어가 사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되려 외우기가 더 힘들고 이래서 그냥 정말 실제로 가서 수술하는 거를 순서도 다 보고 공부하고 마치 정말 수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되려 용어들은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뭐 수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되게 정말 식사하실 시간도 모자르고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고되고 바쁜 응급 상황이 많은 흉부외과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의 이 일에 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배우로서의 우리 김하중 씨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 계십니까? 네, 왼쪽 뒤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중앙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넷 팬의 백선명입니다. 네. 먼저 아중 씨한테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김남길 씨한테는 극 중에 김하중 씨한테 많이 혼났다고 들었거든요. 왜 혼났는지, 그러면서 뭐 촬영하면서의 뭐 케미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하중 씨 시청 포인트. 시청 포인트는 저는 저희끼리 있을 때 감독님께 저 혼자 우리 드라마는 메디컬 어드벤처다라고 제가 고집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겪는 경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동안 타임슬립에 다 여타 드라마들이 있었긴 했지만 정확히 그 모험 안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장해낼지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 드라마는. 특히 어떤 메디컬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의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에 대한 두 인물이 그 400년을 뛰어넘는 환경과 시대를 경험하면서 어떤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의사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에 오게 돼서 허둥지둥되는 모습, 뭐 현대의 도시녀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허둥지둥되는 모습들은 아주 양념처럼 또 그런 부분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바로 본방사수 하게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남길 씨, 네. 왜 혼나셨나요? 아무래도 400년 전의 인물이 현대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아이 같고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현대에서 늘상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연경한테 허임이 많이 혼나기도 하고 답답해하니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혼나는데 사실 실제로도 좀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 외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허임 캐릭터의 허임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연기를 할 때도 제가 좀 과하거나 이럴 때 이제 가끔 그냥 역시 컴다운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허임과 연경이 또 배우 김남길과 김하중이랑 조금 어떤 부분들은 많이 관계성으로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촬영장 안팎으로 엄청난 케미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두 분의 케미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계십니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영 씨부터. 네. 네, 저희 요즘에 무더운 날씨와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밖에 스태프분들과 저희 선배님,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남은 촬영일까지 다들 다치지 말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유민규 씨. 네, 저희가 정말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드라마 제목처럼 명불허전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정말 너무 즐겁게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 정말 재미있게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중 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가 많이 가지 마시고 여름철인데 좀 고만 놀러 가시고 이제 휴가 가셔도 본방사수하는 걸로. 이분들도 네. 휴가 가셔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직 진짜 휴가 가시려는 분들한테 네. 다양한 통로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양한 통로로 요즘은 뭐 워낙 다른 매체들도 많이 발달해서 저희 아까 여러 배우분들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더운 여름날 제작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니까. 왜냐면 그런 기대치들을 굉장히 높여놨다가 역풍을 맞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 작품이 후지거나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들 그러시죠? 후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여름날의 시원한 드라마 한 편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8월 10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휴가는 다녀오시고 일단 다녀오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더운 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 요즘 날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덥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 있는 내 배우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지 못한 배우들, 스태프들 저희들 정말 재미있고 더운 8월에는 재미있게 시작을 하고 서늘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의미 있고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우리 네 분의 배우분들 이것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명불허전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러면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주차 관련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자, 오늘 자차를 가지고 오신 기자님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마련된 주차권을 꼭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작 발표 관련 자료는요 웹하드에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웹하드 경로는요 지금 프레스킷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작 발표회장은 4시까지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마감
하시고요. 예, 4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발 좀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이 자리를 뜨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